안녕하세요, 대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수스의 젠북 플립 13인치 리뷰입니다. 젠북은 에이수스의 대표적인 경량 노트북 라인업이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그 중에서도 젠북 플립은 360도 회전하는 투인원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즉 화면이 완전히 젖혀져서 이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회전하면 뭐가 좋으냐고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꽤 유용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아주 편리하죠. 뭐 이렇게 태블릿처럼. 그리고 자신의 방이 따로 없는 가장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집 한쪽 구석에서 몰래 영화 보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좀 일하는 느낌이죠. 에이수스 젠북 플립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가 첫 탑재된 리프레시 모델인데요. 또 인텔이 인증한 새 경량 노트북 인증인 이보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디자인을 볼까요? 상판은 젠북 특유의 이 동심원을 형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문양은 모래로 이 동심원을 그린 선불교 사원의 가레산스이라는 양식에서 유래된 문양인데요. 젠북은 첫 버전부터 상판에 이 문양을 좀 고수해 왔어요. 이 젠북의 젠도 사실 선을 뜻하죠. 좀 불교적인 메시지가 많은 노트북입니다. 요즘은 불교적 메시지가 좀 소유를 많이 하라는 뜻에 가깝죠. 소유하세요. 자, 예전에는 이 상판 이 문양에 좀 손때가 좀 잘 묻고 이물질이 좀 끼기도 쉬웠는데 이제 문양만 남기고 돌기는 최대한 없애서 손때나 이물질이 이렇게 묻는 문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디스플레이 양옆 베젤은 물론 위아래 베젤도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13인치 노트북과 비교해도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특히 터치 스크린을 적용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크기죠. 자, 그래서 직접 손에 이렇게 들어보면 13인치가 아니라 이게 몰래 12인치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아니겠죠? 13인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는 1.3kg에서 살짝 묵직하고요. 측면 두께는 13.9mm로 이거는 뭐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디스플레이입니다. 노트북 모드, 뭐 텐트 모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모드, 태블릿 모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죠.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힌지가 좀 독특한데요. 에르고 리프트 힌지라는 거를 적용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90도를 넘어서면 합판이 살짝 들리면서 타이핑하기 좋은 각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360도 힌지 노트북들은 이런 힌지가 잘 없죠. 자, 힌지 부분에는 흡배기구가 있고요. 바닥에는 스피커가 붙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유격 없이 잘 만든 디자인이에요. 뭐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디자인 완성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국방성 밀리터리 내구성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디자인 완성도는 아주 좋아요. 자, 포트 구성을 알아볼까요? 왼쪽에는 풀사이즈 HDMI 포트와 2개 USB Type-C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는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썬더볼트 3 인터페이스가 그동안 쓰였는데 이 제품은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예요. 자, 썬더볼트 3와 4의 차이는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40GBps로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더 좋고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2m 길이의 케이블에서도 40GBps의 속도를 지원하고요. 4개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도크와 연결이 가능해졌고요. PCI 익스프레스 카드 전송 속도도 16GBps에서 32GBps로 2배 늘어났어요. 참고로 이번 인텔의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으려면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합니다. 자, 반대쪽 측면은 USB 3.2 제너레이션 1 타입 A 포트랑 전원 포트만 있어요. 자, 불행히도 오디오 잭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패키지에 오디오 잭 젠더가 있어요. 3.5mm 젠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제품에 붙은 3.5mm 이어폰 잭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인류가 멸종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어폰 잭이 단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알아볼까요? 풀 HD 해상도의 13.3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답게 색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LCD 노트북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색상이 1.6배 향상됐다고 해요. 정확한 색감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를 상징하는 팬톤 인증을 받았고요. 100% sRGB 값과 100%의 DCI P3 색역값을 지원합니다.
명암비도 100만 대 1이고요. HDR 500 인증까지 받았죠. 스펙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영화를 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정말 최적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색감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진 편집이나 포토샵 등을 하기에도 좋죠. 또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실제 밝기보다도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여기에 블루라이트를 70% 줄여줘 눈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탑재됐습니다. 뭐 노트북으로 치면 굉장히 이상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 디스플레이에 이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 제공합니다. 1024단계 필압으로 이 드로잉보다는 주로 필기용으로 적합한 펜인데요. 대학생분들이라면 노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필기용으로 쓰기에 좋죠. 자, 필압이 아주 세밀하진 않지만 이 스타일러스 펜이 적당히 두꺼워서 안정적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림용, 스케치, 드로잉용보다는 필기용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스타일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볼펜 두께라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키보드는 상당히 반발력이 강하면서 조용한 키보드인데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도서관 같이 조용한 환경에서도 주위에 좀 불편 주지 않고 타이핑할 수 있는 정숙한 키보드예요. 근데 뭐 요즘 도서관을 갈 수가 없어서 언젠간 갈 수 있겠죠. 자, 타이핑 느낌도 좋고 피로감도 덜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서도 조용한 키보드 키감이었어요. 자, 성능 알아볼까요? 새로운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 G7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4코어 에이스레드 구성인데요. 새로 채택된 인텔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를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세대에 비해서 높아진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PC마크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 말은 좀 일반적인 학습이나 업무, 그래픽 작업 등에서 아주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제품은 게임용은 아닙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없고 새로운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됐어요. 기본적인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정도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고용량 3D 게임을 하려면 옵션을 많이 낮추거나 렉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뭐 롤 정도 돌아가는 노트북이라고 보면 돼요. 발열도 잘 잡았습니다. 벤치마크나 게임을 실행해보면 작동 온도가 한 90도 선에서 잘 잡아냅니다. 키보드 쪽에 약간의 열이 올라오지만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한 편이고요. 특히 슬림 노트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열 관리입니다. 그 밖에 메모리는 최대 16GB를 지원하고요. 대신 온보드 형태로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저장 장치는 최대 1TB의 PCIe 3.0 NVMe SSD를 지원하는데요. 리뷰 제품은 512GB가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0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장 장치는 추후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잠깐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말씀드리면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15mm 이하의 두께의 슬림 노트북을 뜻합니다. 베젤도 얇아야 하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좀 지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실행하고 작동시켜야 되죠. 또 절전 모드에서 1초 이내에 시스템 재가동, 30분 충전에 4시간 사용, 완충 시 9시간 이상 사용 가능 같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결혼 정보 회사 같아요. 가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 평생 가입하기 힘들었어요. 자,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됐는데요. 크기에 비해서 나름 음장감이 있고 입체감이나 음질도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기본 음량 자체가 좀 작게 설정돼 있어서 볼륨을 60% 이상 올려야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요. 배터리는 스펙상 16시간 지속되는데요. 자, 볼륨 40%, 화면 밝기 60%로 스트리밍 영화 감상을 하는 테스트에서 약 8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스펙보다는 좀 낮게 나오네요. 그렇지만 뭐 원데이 컴퓨팅 하기에는 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또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편의성은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댑터도 좀 작은 편이죠. 슬림한 편이고요. 자, 그 밖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스마트 커넥트, 와이파이 스테빌라이저를 지원하는 에이수스 독점 기술인 와이파이 마스터 프리미엄을 지원해요. 되게 거창하죠? 자, 원래 에이수스가 고성능 와이파이 공유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와이파이 쪽에 좀 힘을 쏟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SUS 젠북 플립 13인치는 새로운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젠북의 대표적인 360도 회전 노트북 라인업입니다.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면과 더 안정적인 프로세서 성능,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적절한 구성의 포트, 우수한 키보드 환경과 편리한 배터리 옵션을 갖춰서 휴대용 노트북으로는 이상적인 제품이죠.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보드 형태로 교체할 수 없는 메모리와 뭐랄까요, 펜 돌아갈 때 약간 고주파음이 좀 강하게 들려요.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홀로 집에나 한 번 더 보는 게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나홀로 집에 한 80번쯤 봤는데요. 정말 이 영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요. 볼 때마다 새로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사실 좀 최악이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이상한 음모론이나 너무 자극적인 채널 말고 이렇게 담담하게 무표정하게 리뷰나 하는 이런 채널 제 채널이에요. 네, 이런 거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